스테이션 웨건이 이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17부에 속해 있다라는 건 알 수도 있거든요. 뭐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이라는 표현 때문에 86류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었어요. 86류 스테이션이라는 부분 그 단어 때문에 영어 단어 때문에 86류는 여긴 기관차 철도 기관차지 않습니까? 여길 적으려고 했더니 뭔가 이상해. 예,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쪽 적었다간 실수할 것 같아요. 87류로 적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긴가민가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면 87류로 적었다면 좀 더 유리했을 거고요. 86류를 적었으면 완전히 빵점이죠. 근데 이분은 중간 합의를 스스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지 여긴지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떤 품목 분류에 대한 그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막연하지만 17부에 분류한다라고 적은 겁니다. 17부에 분류한다. 17부에 분류가 되잖아요.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죠. 그럼 배점은 87류 적었으면 3점 배점 된다면 그래도 17부에 분류된다 하면 1점은 받지 않겠습니까? 1점이라도.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정확한 스테이션 웨건의 어떤 품목 분류 방법, 구조, 형태를 적은 건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17부에 보면 부분품의 분류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품의 분류 규정, 일반적인 부분품의 분류 규정이죠. 결국은 86류든 87류든 88류든 17부 주 2와 주 3의 규정은 적용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어서 풀어서 스테이션 웨건의 부분품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수는 고득점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어느 정도 점수는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절대 포기하지 마시 바라고 뭐 이것도 말씀드렸던 그런 선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체계 큰 체계에서 틀을 잡고 뼈대를 세우고 그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좀 방법도 자연스럽게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문제가 내가 확실하게 본 기억은 없고 하지만 좀 전반적인 흐름 쪽에서 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문제는 뭐가 나왔죠? 작년에 올해죠 참. 올해는 뭐가 나왔죠? 29류. 29류 거기 화학 주규정 잘 안 보는 거 하나 나왔잖아요. 뭐 이런 것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꼭 한 문제 정도, 뭐 꼭은 아니지만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느 정도 그냥 아예 손을 딱 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적을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규정 모르지만 문제가 주어진 거에 대한 사단효는 거기 날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효에 대한 설명을 좀 한다든가 그리고 29의 화학조 단일 여부라든가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적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빈 공간 내외로 두지 마시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적으셔라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곧 발표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시험 대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또 열심히 따라오셔가지고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HS가 전략 과목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목보다 점수를 좀 더 받는 편이에요.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 네 과목을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점수가 조금 더 평균 점수가 좀 높습니다. 타 과목의 점수를 좀 끌어줘요. 그래서 전체 점수가 평균 점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HS는 단순한 거 아시죠? 물론 워낙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서 그 품목 자체에 대한 단어, 물품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기에 공부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하지만 구조 자체는 단순하거든요. 영어 사전처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목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기에 분류되는지 저기에 분류되는지 또 이류에서는 어떤 품목이 빠지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이론적인 깊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시험에 나왔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헬스서 문제긴 했습니다만 85류에 분류되는 8525에 분류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와 90류에 분류되는 광학식 카메라의 구조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다면 또는 해설서 보지 않았더라도요. 나름대로 좀 적을 수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조금 생각하면은요. 디지털 카메라 이거는 저희가 현상하는 게 아니죠. 그 종이로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차이점이라든가를 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은 구체적인 그 품목에 대한 구조, 뭐
간략한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지 어떤 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유가 다 어떤 품목 분류에 대한 기준, 그것에 대한 용어정의 차원이지 거기서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목 분류의 중심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불리하지만 제외 품목이 최근에 와서 계속 좀 증가 추세예요. 제외 품목. 예전에 제외 품목은 잘 안 봤습니다. 제외 품목은요. 줄 앞에 나오죠. 주1 제외 품목, 주2도 나오고 제외 품목들이요. 제외 품목들이 요즘 좀 나와요.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좀 걸러지는 게 있다 그랬죠. 반복적으로 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류에서 거쳐서 뭐뭐는 제한다라고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특히 15부 이후의 것들 15부부터 언급되는 대표적인 15, 16, 17, 18, 19, 20부에서 뭐뭐는 제한다고 나오는 대표 품목 뭔지 아시죠? 뭐죠? 범용성 부품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7117의 모조 신변 장식 용품이라든가 그래서 제외되는 품목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 문제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앞쪽에는 재질에 따라서 제외되는 것들이 좀 언급되어 있고 뒤쪽은 기능 용도에 따라서 제외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뒤쪽에 기능 용도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들은 이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 적을 수가 있죠. 예, 뭐 그래서 94류 가구 95류의 장난감이라든가 또는 뭐 유리에 따라 약간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단추 같은 것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단추는 무조건 96류로 간다.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술품, 골동품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강류에서 계속 제대로 품목에서 반복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걸러지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규정 이렇게 특히 제대로 품목은 좀 시간 너무 뺏기는 이거부터 시작한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먼저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규정은 그래서 제가 거의 별표는 안 쳤죠. 거의 삼각형도 안 했습니다. 주규정 특히 제대로 품목은요. 계속 눈으로 훑어보고 반복해서 보긴 보되 처음부터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하다 보면 걸러지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플러스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HS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뼈대를 만들고 따라서 약 50점은 받겠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별표죠. 별표, 그다음 기본서의 4단 체계 그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서 내가 50점 무조건 받겠다. 그게 이제 별표고 중요한 주규정들이거든요. 그거를 먼저 정리하시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삼각형도 하고 4단위 호의 체계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반복을 통해서 처음부터 100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50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50만에서 그래야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야 지금 7번, 8번까지 반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기본서를 이거를 7번, 8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뼈대 보시면서 중요한 것들 50짜리 50 정도 받겠다라고 생각해야 안정감이 조금 생깁니다. 안정감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 예외적인 문제라든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잘 못 쓰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있을 정도. 그게 이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받을 생각 하시고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그리고 반복을 하시면서 조금씩 확대 다듬는 과정이라 그랬죠. 이게 HS의 공부 요령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시면 절대 나중에 이거 포기하거나 흥미를 잃거나 지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막상 시험을 보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시험도 그래요. 여기 보면 문제가 하중, 중, 중상, 상 이렇게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당연히 중 요쪽에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또는 중하 요것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거는 혹시 못 풀더라도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 그래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고득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4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별표만 하더라도 4단위 체계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안정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다듬고 하다 보면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세 과목을 뛰어넘는 거죠. 평균 점수를 이끌어주는 과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실프가 다른 과목을 점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 과락되지 않는 한 그러면 HS가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래야 예, 지치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네. 또 이렇게 좀 공부하시다가요, 뭐 힘들거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뭐 이제 뭐 메일도 쓰시겠지만 홈페이지 메일도 쓰시겠지만 뭐 또 여기 있을 때 말씀하시면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들어갈 부분 좀 체크하도록 해볼게요. 네, 먼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치기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기본서에 보면 총론도 나오고 하죠. 총론. 지금 저희가 보는 부분은 그 부분 아닙니다. 오늘 날인 프린트물은 예, 통일 상품 및 부호치기의 국제 협약이랑 다음에 통칙 예, 거기에 또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권 받으셨죠? 두 권. 한 권 받으셨어요? 하나? 두 권 다 받았죠? 한 권 받았어요? 그러면 네,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기다릴게요. 안 받으신 분은 가서 좀 챙겨 오십시오.